자, 형의 가감래입니다. 자, 1번 가중감경의 순서. 자, 여기서는 법조문을 좀 숙지를 좀 해두셔야 돼요. 자, 54조를 갑니다.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는 먼저 뭘부터 정한다? 그쵸? 먼저 적용할 형을 먼저 정하고 나서 그리고 그 형을 감경하면 됩니다. 형자 동그라미 치시고. 자, 순서입니다. 가중 감경할 사유가 경합할 때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고 했어요. 이 순서대로 숙지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일단 고딕체 글씨를 이제 동그라미 칩니다. 각 측에서 각자 동그라미. 34조 2항이 이제 특수교사 방조인데 여기서 특자 동그라미. 누범 가중 누 동그라미. 법률상 감경 법 동그라미. 경합범 가중 경 동그라미. 정상 참작 감경 예전에는 이것을 장량 감경이라 불렀는데 여기서 작자 동그라미. 색깔 칠하세요. 각, 특, 누법, 경작 순으로 가중 감경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법원직 시험 같은 경우는 뭐 계산법을 내는데 뭐 타직열들은 그런 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일단 조문만 좀 숙지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각칙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상습범이죠. 그래서 이 각칙을 써주지 않고 상습범 가중을 써주면 이것이 1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특수교사 방조가 34조 2항인데 혹시나 특수교자란 말을 안 쓰고 34조 2항이 나오면 그것이 2순위입니다. 누법 경작이에요. 전부 다 가중인데 감경인 것이 있죠. 법률상 감경 그리고 정상 참작 감경이죠. 이것이 원래 장량 감경이었었는데 감경은 이제 4번하고 5번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가중입니다. 자, 이 순서대로 숙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판례 갑니다. 판례도 요 숙지한 대로 판례가 나와지고 있습니다. 법률상 감경은 장량 감경보다 우선하죠. 그쵸? 법률상 감경이 4번이고 장량 감경이 6번이거든요. 자, 6번은 이제 개정법에 따라서 이제 장량 감경이란 말을 안 쓰고 정상 참작 감경을 쓰는데 가로 열고 판례는 옛날 판례다 보니요. 이것이 장량 감경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은 5번보다 우선한다. 그쵸? 그래서 장량 감경은 법률상 감경을 다 하고도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심신미약자의 법명이라 할지라도 경합범에 해당할 때에는 경합범 가중을 해야 되는데 법률상 감경한 후에 경합범 가중을 한다. 그쵸? 법률상 감경은 4번이고 경합범 가중은 5번이기 때문에 4번이 5번보다 선순위죠. 그래서 4번을 하고 나서 5번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 판결료지도 그대로 숙지를 해두시고 물론 이 법조문 알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자, 2번 법률상 감경의 정도를 봅니다. 자, 사형을 깎아요. 사형을 감경시킬 때에는 무기로 깎습니다. 또는 사형을 깎을 때는 무기로 깎거나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 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법관은 재량으로 뭐 깎는다고 했는데 깎는다고 해서 지 멋대로 계산법에 따라서 막 깎는 것이 아니라 이 55조의 규정대로 이제 깎아야 되는 거예요. 자, 사형을 깎을 때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라고 깎는다. 무기를 깎을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다. 유기를 깎을 때에는 그 형기의 절반을 깎습니다. 형기입니다. 고득치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동그라미 치시고. 자격 상실을 깎을 때에는 7년 이상의 장지를 깎고요. 그리고 자격 정지를 깎을 때에는 그 형기의 절반을 깎습니다. 벌금을 깎을 때는요. 그 다액의 2분의 1을 깎습니다. 자, 구류를 깎거나 뭐 과류를 깎거나 할 때 그 절반을 깎습니다. 자, 그리고 자,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 있을 때는 거듭 감경이 가능해요. 자, 그 점에서 장량 감경과는 다르다.
장량감경은 딱 한 번에 1회에 한한다 했어요. 앞에 있지 참조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형기, 다액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형기라 하는 것은 장단기를 모두 깎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장기, 단기 모두 깎는다. 올라가서 형기의 절반을 깎기 때문에 장기 절반 깎고 단기 절반 깎는다 그 뜻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무적 감경 사이가 존재하고 법관이 그에 따라 법률상 감경이 들어가는 이상 상한과 하한을 모두 다 절반 깎는다. 여기도 장단기 모두를 절반 깎는다. 모두를 깎아야 되는 것인데 마지막 줄에 어느 하나만을 깎으면 그치 어느 하나만을 깎거나 또는 2분의 1보다 더 넓은 범위를 깎는다고 했을 때는 허용되지 않아요. 깎아도 딱 절반만 깎는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이 깎거나 적거나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방금 법조문에서 다액이란 문구 봤죠? 다액이란 문구는 금액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금액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것도 상한 절반 깎고 하한 절반 깎는다. 그 뜻입니다. 자, 37조 후단 경합범에 있어서 사후적 경합범이죠. 형을 깎을 때에도 방금 읽었던 55조 1항이 적용된다. 1항이 적용된다. 그래서 유기징역을 깎을 때에는 뭐지? 올라가 보세요. 여기죠? 3번 55조 1항에 따라서 이 유기징역을 깎을 때는 그 형기의 절반을 깎는다. 그 형기라고 하는 것은 상한 하한 모두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형기의 절반을 깎는 것인데 절반 미만을 깎을 수 있어요? 절반 미만으로 못 깎아요. 미만으로 감경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전부 다 별표 많이 되어 있죠? 자, 재판상 감경의 정도 방금 읽었듯이 55조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자, 끊고 다만 장량감경 같은 경우는 거듭감경이 안 된다. 딱 한 번밖에 안 된다고 방금 필기를 해드렸어요. 자, 밑에 판례. 하나의 죄죠.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과 벌금이 병과되었을 때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징역형만 깎아주고 벌금은 깎지 않는 것은 위법이겠죠. 깎으면 다 깎아야 됩니다. 하나의 죄이기 때문에요. 그쵸? 그런 얘기고. 그 판례가 여기 나와 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판례는 거의 같은 판례인데 자, 요것도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죠. 이것도 하나의 죄입니다. 하나의 죄. 여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의 죄일 때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때에 징역형만 깎아주고 벌금은 깎지 않는 것은 뭐다? 위법이다. 여기도 위법이다. 다음 페이지 가보자. 이건 어떨까요? 38조 1항 제3호인데 38조 1항이 뭔지 알지? 이것은 하나의 죄가 아니라 수개의 죄입니다. 자, 그 점에서 앞에 보았던 이 판례 두 가지와 달라요. 자, 경합범일 때에는 징역과 벌금이 병과되었을 때 징역만 깎아주고 벌금형은 깎지 않아요.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아주 잘 나오죠. 다시 올라가 볼게요. 하나의 죄는 깎으면 깎고 안 깎으면 안 깎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누군 깎아주고 누군 안 깎아주면 그럼 위법인 거예요. 그렇지만 경합범일 때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자, 봐요. 자, 갑이란 사람이 A라는 죄에 한 개, 요 하나의 죄만 깎았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징역 1년에 그 다음 벌금 100만원 나왔다. 이렇게 할게요. 100만원 나왔다. 그러면 깎으려면 다 깎고 안 깎으면 안 깎는 거지. 징역은 깎아주고 벌금은 안 깎는다. 또는 징역은 안 깎고 벌금은 깎는다. 이것은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죄를 저질렀고 B라는 죄도 저질렀다. 이것이 경합범이잖아요.
그렇지? 그럴 때는 이거는 깎아주고 이거는 깎지 않는다. 이거 어떻다? 이거 위법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 가보시면 이거는 감경이 안 되고 이것만 감경을 해준다. 이것은 위법인 거겠죠? 그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취지하에서 요 판례와 이 판례를 비교하시면 돼요. 이 판결 논지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96도 3466 판결은 하나의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지. 96도 3466은 하나의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 2006도 1076은 그 판례랑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색깔 표시한 거예요. 양형의 조건. 자,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해야만 됩니다. 요 양형의 조건이 뒤에 나오는 뭐 가석방 때릴 때, 그치? 이런 거 다 고려하는 거야. 뭐 집행유예 때리나 선고유예 때리나 할 때 요거를 다 고려해서 때립니다. 자, 옛날에 입법고시라는 시험이 있었어요. 입법고시가 국회 사무관 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국회에서 일하는 것만큼 좋은 공무원 있나? 뭐 꿀보직 아니야? 여의도에서 근무하는데. 그쵸? 국회 사무관 되는 5급부터 시작하는 건데. 근데 그것이 2001년도인가? 그때 없어졌어요. 그때 요 시험 한번 나왔는데 51조가 요거를 하나의 짜리 문제로 낸 거야. 그 뭐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그 외에 다른 걸 집어넣고 그렇게 나온 것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양형 조건 이런 것들을 고려하더라.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출제 가능성이 약간 떨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형을 정한다. 뭐 선고유예 때리든 가석방 때리든 집행유예 때리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은요. 하나의 재량사항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한적 열거가 아니라 예시 규정이다. 예시 규정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자, 판결 선고 전 구금을 갑니다. 판결 선고 전 구금을 우리가 흔히 미결 구금이라 하죠. 미결 구금을 왜 하나요? 신병 확보지. 신병 확보. 그래서 공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 처분을 말합니다. 형 집행은 아닙니다. 형 집행은 형이 확정되어야 집행에 들어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 전이잖아요. 그래서 확정된 이후에 형 집행과는 개념이 다르다. 물론 깜빵에 있는 것은 깜빵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깜빵에서 생활하는 것은 같은 거지만 일단 형 집행은 아닌 거죠. 처우도 달라요. 기결수와 미결수 처우가 상당히 다릅니다. 물론 미결수한테 더 좋죠. 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기결수가 되면 많은 제한이 있고 따르기도 해요. 자, 어쨌든 자, 미결 구금 기간이 본형 기간을 초과한다 하여 이것은 그 본형 집행을 유예하는데 하등 지장이 없다는 거죠. 즉 미결 구금을 더 많이 살았다는 거야. 미결 구금을 한 300일 살았는데 정작 형은 본형은 한 200일밖에 안 나왔어. 그치?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성질이 다르니까요. 미결 구금의 목적과 본형의 목적 기간산입은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초과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다른 법에 따라서 그에 대한 보상을 더 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본형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본형 자체의 집행을 유예하는 데에도 하등 지장이 없다 이겁니다. 또는 미결 구금 기간이 본형 기간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에요. 왜? 성질이 달라서. 자, 형기 산입 가볼게요. 자,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통산 나와 있는데 자,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빨간색으로 전부입니다. 전부를 산입해 준다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이것이 여기 나와 있지만 또는 일부였거든. 자, 무슨 얘기냐? 자, CF 옛날 구형법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한다. 물론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생략되어 있죠.
산입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여기서 이 또는 일부라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듯이 위헌 결정 받습니다. 위헌 결정 받아서 이것이 삭제가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뭐만 남았다? 전부만 남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또는 일부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100% 전부를 당연히 산입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판결 내릴 때 미결 구금 밀수 산입에 관련된 규정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없다? 판단할 필요가 없다. 왜? 100% 산입이니까. 그래요. 100% 산입이니까. 자, 본형 산입 대상이 되는 미결 구금 밀수는 판결 선고 전날까지를 말합니다. 전날까지 구금 밀수를 말해요. 자, 다음. 항소심이 항소 기각하면서 판결 선고 전 미결 구금 밀수를 1심 판결 선고형에 산입하는 경우에 그 1심 판결 선고형이 2개 이상입니다. 그러면 어느 형에 산입을 해주는지를 분명히 해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물론 항소심 법원에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산입 여부를 봅니다. 자, 먼저 산입해야 되는 판례들. 자, 1번 보면 자, 항소심 및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구금 밀수 이 부분은 전부를 산입해야 된다. 산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 하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여기서 항소심 판결 선고 전 여기를 동그라미 칠게요. 그 다음 페이지도 가보면 여기 4번에서 마지막 줄에 역시 항소심 판결 선고 전 보호구금 밀수 역시 산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체포되었다가 바로 당일날 석방됐어요. 그러면 여기 당일 석방된 날, 그날도 밑에 산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 판결 선고 당일에 집행유예 등으로 인해서 석방됐습니다. 그 석방된 피고인이 바로 당일날 상소를 제기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석방된 그 당일입니다. 그 하루, 그 선고 당일 동그라미, 요 하루짜리도 상소심의 재정통산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요 하루짜리도 전부를 산입을 해야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판결에서 산입 일수를 명시하지 않고 단지 그 전부를 산입한다라고만 표시했다 하더라도 전부 동그라미, 산입한다 밑줄 이렇게 표시했다 하더라도 그 형집행 단계에서 소송 기록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산입 범위가 충분히 확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했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옛날 판례죠. 옛날 판례인데 법조문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당연히 이것은 충분히 법조문 그대로를 옮겨놨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 때는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당시 그쪽 법조문 하에서더라도 전부를 산입했다라고 표시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위법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자,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한 죄형과 나머지 범죄 사실, 이것은 뭐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개 형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자, 그 구금일수를 어느 죄에 산입할 것이냐, 즉 여기에 산입할 것이냐, 여기에 미결 구금일수를 산입할 것이냐, 이것은 법원의 재량이죠. 따라서 미결 구금일수가 있다면 여기에 산입해도 되고 여기에 산입해도 돼도 무방하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법원은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여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 사실에 산입을 했다는 거죠. 위법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여기 산입해도 되고 여기 산입해도 되고 자, 그 다음 자, 기피 신청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공판 절차가 정지가 되겠죠. 그 정지된 기간 동안에 이 피고인은 여전히 구금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산입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산입할 필요가 없는 판례들. 자, 1번은 중요한 판례인데 저 맨 앞에 7조에서 배웁니다.
자, 외국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 미귤 구금입니다. 무죄 판결 세모칠게요. 유죄 판결은 산입이지만 무죄 판결 받은 것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존재하는 미귤 구금 일수를 초과하여 산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본형에 산입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실제 존재하는 구금 일수만 산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초과 부분은 뭐다? 초과 부분은 산입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필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 집행이 경합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경합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형을 살고 있어요.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는데 이제 또 다른 죄가 여죄가 이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남아 있는 죄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장을 또 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구속이라는 것은 관념상에 존재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형의 집행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병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랬을 때는 굳이 미결 구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산이 안 돼요. 즉, 이 구속영장 집행하고 있는 부분 있죠? 그쵸? 근데 이 부분은 뭐다? 통산이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 사람은 형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신병이 확보되었으므로 굳이 미결 구금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자, 노역장 유치가 뭐죠? 벌금을 미납했을 때 노역장 유치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노역장 유치는 형의 집행으로 봅니다. 형의 집행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미결 구금 일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노역장 유치 기간을 미결 구금 일수로 보아서 산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역장 유치 기간은 산입이 안 돼요. 자, 다음. 피고인이 필리핀 당국에 의해서 이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이제 출국되죠? 강제로 출국됩니다. 그 강제 출국되기까지의 그 기간, 이것도 미결 구금 일수가 아니다. 산입이 안 된다. 이게 이런 얘기고. 자, 피고인이 범행 후 미국으로 도주를 했는데요. 자, 이 인도 조약에 따라서 체포가 되어서 인도 절차를 밟기 위한 절차 세무칩니다. 이것도 미결 구금 일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산입이 안 됩니다. 역시 인도 조약에 따라서 미국에서 체포된 후 국내에 송환되어 구속되기까지 기간 이런 부분도 미결 구금 일수가 아니기 때문에 산입이 안 된다라고 그냥 숙지해 두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판결의 공시를 갑니다. 판결의 공시는 지금까지 뭐 출제가 된 적은 없는데 그냥 뭐 참고로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자,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3항이 있는데요. 1항에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건 청구가 있을 때 하나요. 청구에다가 검은색으로 동그라미 칠게요. 그리고 부담은 자기 부담입니다. 피고인 부담으로 판결 공시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고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의무적이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 자, 만약에 무죄 판결 받잖아요. 무죄 판결 받으면 무죄 판결 취지 공시를 선고해야만 됩니다. 그때는 의무적이죠. 근데 이 부분은 청구가 필요 없어요. 피해자 청구가 필요 없다. 피고인 청구가 필요 없습니다. 청구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끊고. 다만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동의 안 한대요. 또는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역시 동의가 들어오네요. 동의 XX. 그쵸?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않다 하는 말은 선고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자, 피고 사건에 대해서 면소 판결을 받았을 때는 면소 판결 취지를 공시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답니다. 이때는 의무적이 아니라 임의적이죠. 임의적.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는데 아직 출제가 안 되었다고 해서 아직까지 출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뭐 영영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은 무죄 판결 같은 경우에 면소 판결 같은 경우에 선고할 수 있느냐 하해해야 되느냐가 달라요. 그래서 무죄 같은 경우는 원칙이 선고해야 되는 것이지만 면소는 할 수 있다 임의적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근데 무죄 판결 같은 경우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라가서 피해자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필요성이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구가 있을 때 한해서 자기 부담으로 피고인 부담으로 선고할 수 있다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할 수 있다인데 무죄 판결만 해야 된다, 이렇게 숙지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도 모르니까 한 번쯤 조문을 몇 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출제가 되면 공부 안 하신 분들은 틀리니까요. 여기까지 합니다.